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면접 방식 중에 이제 화상 면접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 면접은 거의 100% 대면 면접이었죠. 지금도 솔직히 뭐 대면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훨씬 좀 더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면접, 이제 화상 면접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외로 뭐 작은 기업도 당연히 하지만 큰 기업인 경우 이 화상 면접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면접관을 섭외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나 이런 것처럼 이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같은 시간 안에 딱 어디에 모이기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 면접을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뭐 편하니까요. 뭐 어디에 있든 그냥 그 시간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화상 면접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더라도 이 화상 면접을 좀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케이스였고, 이게 사람 대 사람을 솔직히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개인 간의 그거면 모르겠지만 뭐 공적인 일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지도 지금 솔직히 온라인 화상 대면 면접이 어느 정도 일반화된 지도 꽤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화상 면접 자체에 대한 이제 뭐 부담이나 이런 거는 많이들 사라지셨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헤드헌팅 하면서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나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도저히 그분이 이제 뭐 시간이 안 나서 뭐 차 안에서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대면 면접과는 다르게 좀 내가 이렇게 좀 룸이 좀 있어가지고 뭐 방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상 면접을 볼 때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성 아니면 조금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잘 보여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팁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팁, 화상 면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팁,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많이들 보시는데 어디에서 주로 가장 많이 보시냐면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집에서들 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차를 낸다거나 뭐 하루 이제 연차를 내서 뭐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쉬다가 뭐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에서 보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특히나 내가 지원했던 그 회사가 내가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회사라면 더 이 면접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뭐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장소를 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그런 장소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임센터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정 공간을 빌려서 그냥 요즘 뭐 유튜브를 찍거나 뭐 개인 사진을 찍거나 뭐 스터디라고 이렇게 짧게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가셔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화상 면접이 잡혀서 그날 이제 연차를 내고 집에서 이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분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던 분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같은 동에 좀 밑에 층에서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잠깐 공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철거하거나 뭐 이런 공사면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방 안에 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보는데 그런 드드드드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한테도 민폐고 내가 이제 잘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렇게 아파트 다니면서 언제 공사가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다 보면은 뭐 분명히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공사를 한다고 고지를 해 놨겠지만 그거를 잘 매일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리고 또 그런 모임 공간 같은 데는 좀 깔끔하죠. 이게 뭐 뒤편에 뭐 옷도 안 보이고 뭐 다른 것도 안 보이고 이런 것처럼 좀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하실 때는 그런데 장소를 대여를 하시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면접에 임하는 나의 마인드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장소는 뭐 집이나 뭐 편한 내가 장소보다는 그렇게 모임센터나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왜 마이크를 말씀을 드리냐면 핸드폰이 됐건 아니면 이제 주로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당연히 노트북에도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뭐 특별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면접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서로 말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 대면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말하는 톤이나 성량을 조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말하면 되겠구나. 조금 작게 말할까? 조금 크게 말해야 되나? 이게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화상회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가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애매하고 작게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띄우느냐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크기로 전달되는지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마이크를 좀 착용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나 아니면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뭐 유명한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유선 마이크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팔거든요. 그거라도 하나 사서 이제 하게 되면 그냥 톤에 대한 이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의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절대 문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한번 구매를 하셔서 사용,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면접 몇 번이나 본다고 뭐 이걸 굳이 돈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면접을 봄으로써 내 커리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마이크 값 뭐 5천 원, 만 원, 2만 원은 내 인생의 그 커리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상 면접을 두 번, 세 번만 보더라도 저는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크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중요한 게 조명입니다. 제가 아까 모임센터나 이렇게 좀 스튜디오 같은 데를 빌려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이제 집안에서의 일반적인 형광등이나 뭐 이런 뭐 LED 등이나 이런 정도의 조명도 나쁘진 않지만 이 내가 앉아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의외로 이 조명이 생각만큼 밝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화면이 어둡게 나오면 사람 자체도 약간 어둡게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아무리 밝은 표정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화면의 톤이 어두우면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댁에서 하신다고 하면 근데 생각해 보면 집에 스탠드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면 스탠드를 쓰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다른 조명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저렴한 제품들이 없는 게 없다는 게, 거기 가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스탠드 같이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조명을 킬 수 있는 게 대략 한 5천 원 정도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그거를 약간 이제 좀 붉은색 톤의 조명으로 놓고 쓰시면, 이게 저도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지만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화상으로 보실 때. 그래서 조명이 있으면 분명히 나의 외모가 어느 정도 좀 밝게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촬영, 그러니까 전문 유튜브 촬영하는 스튜디오라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예전에 합정역에 있는 그런 이제 모임 센터? 모임 공간을 빌린 거죠.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를 이제 공간을 빌려서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그런 데만 가더라도 보면은 조명 기구가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 톤이나 피부나 이런 게 확실히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어차피 면접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나는 거의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당연히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면접 볼 때 당연히 인상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좀 호감 가는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조명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이 화상 면접을 조금이나마 더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팁, 장소, 가능한 한 집보다는 대여를 하시는 게 좋고, 마이크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명, 요 세 가지를 조금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보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아닌 말로 여긴 돼도 안 가라고 하면은 솔직히 면접에 신경 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드실 필요도 없죠. 시간 낭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면접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근데 그게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한 당신의 그 면접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화면으로 만나지만, 화면으로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고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거나 너무 좀 풀어지는 되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는 거. 근데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장소랑 마이크랑 조명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화상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현이었습니다.